어쨌든 지금은 여름 베케이션. 넌 오늘을 그리워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425페이지 관용구 들어갑니다. 관용구는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이요, 공부하셨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나올 출제가 항상 되는 게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봐야 될 국가직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관용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 생활이라는 이제 여기 파트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은 이제 앞으로 더 일반화될 예정이어서 좀 뽑아놓은 거 많이 뽑아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각 페이지마다 중요한 것들 하나 또는 2개 정도에서 사전처럼 여러분한테 활용하시라고 분량은 좀 많이 뽑아놨는데 공부하실 때는 이제 하나에서 2개 정도 중요한 것들 이제 뽑아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관용구의 쓰임이랑 우리 국어생활 제일 첫 번째 공부를 했을 때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어휘가 2개가 만난단 말이에요. 자, 미역국이라는 말과 먹다라는 말이 만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했을 때 미역국을 먹다라는 말은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국을 먹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미역국 먹다라는 자체는 일상어로 쓰이지만 관용구로 쓰이면 미역국이란 말과 먹다란 말 자체가 아무 관계없이 실제로 뭐 시험에서 떨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눈이라는 말과 높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눈이 높다라는 말은 눈이 눈썹 위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좋은 것만 탐낸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바로 눈이 높다의 이제 관용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셨을 때 이 2개의 이제 관용구랑 바로 단어 어휘 2개가 만나서 전혀 다른 제3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해서 제3의 의미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3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몇 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것도 체크해 드릴 테니까 복습해 두시는 것이 복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가면을 벗다라는 말이 나오죠. 가면을 벗다. 거짓으로 꾸민 모습을 버리고 정체를 드러내다가 가면을 벗다입니다. 내려오죠. 자, 쭉 내려오시면 자, 감토를 벗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슬 자리를 그만두다라고 했을 때 그는 감토를 벗고 고향에 내려갔다. 이럴 때 쓰는군요. 426페이지입니다. 자, 경종을 울리다. 경종을 울리다. 잘못이나 위험을 미리 경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다라고 하는 게 경종을 울리다입니다. 다음 신체 부위와 관계 있는 것 중에 귀. 귀가 얇다. 남의 말에 줏대 없이 잘 흔들리다. 귀가 가렵다. 남이 제 말을 한다고 느끼다. 귀가 뚫리다. 타국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다. 자, 미국에서 산 지 1년 만에 귀가 뚫렸다. 여러분은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이제 거의 한 달이네요. 그렇죠? 귀가 뚫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타국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다 바로 이제 귀가 뚫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내려가세요. 자, 그다음에 귀가 솔깃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져 마음이 쏠리다. 귀가 아프다라는 말은요.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어요. 이랬을 때 귀가 아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귀가 여리다는 말은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이제 이렇게 하는 말들을 그대로 잘 믿는 것을 우리가 귀가 여리다라고 하죠. 니은 가겠습니다. 낯을 깎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낯을 깎다, 체면을 잃게 만들다라는 말이 낯을 깎다입니다. 다음에 이제 눈에 밟히다라는 말이 있죠. 눈에 밟히다. 자꾸만 떠오르고 생각나다가 바로 눈에 밟히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눈에 밟혀서 누가 눈에 밟혀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계속. 알았죠? 자, 그래서 눈에 밟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눈이라는 말과 밟히다는 말이요. 서로 만나
만나서 전혀 다른 제3의 의미가 만들어졌네요. 그쵸?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에 밟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 얘랑 비슷한 말지게 눈에 선하다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눈에 선하거나 눈에 밟히거나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밝다라는 말은 시력이 좋습니다. 시력이 좋다입니다. 자, 디귿으로 오실래요? 자, 우리 그 덜미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그 목덜미 있죠? 거기 한번 잡아보세요. 자, 거기 되게 많이 아프고 여기요, 목덜미. 거기 좀 많이 뭉쳐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이제 1교시부터 시작하자마자 뭉쳐있네 만에 아직은 괜찮은데 좀 이따가 2시간쯤 지나면 여러분도 이제 유체이탈 상태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덜미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신체 부위입니다. 그 남사당패에서 이제 그 공연을 하거든요. 남사당패에서 공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제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주를 막 넘어요.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제주를 막 넘으면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모여들어요. 사람들 이제 끌어놓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줄타기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구경꾼들이 던져두는 돈으로 먹고 사니까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떠돌이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장인 정신이 있었던 남사당패에서 그렇게 이제 그 줄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줄타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인형극을 공연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인형극 같은 경우는 그 인형의 팔이나 머리 같은 데 끈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게 있고요. 공연하는 사람이 밑에서, 그러니까 인형의 밑에 천막을 치고 나서 인형의 목덜미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세서미 스트리트 막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쿠키 몬스터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손인형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목덜미 뒤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요. 실제로 남사당패 연극들은 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천막 밑으로 숨게 되고, 그 다음에 천막 위로 손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이제 공연하는데요. 그래서 남사당패에서 인형극을 뭐라고 하냐면 덜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덜미라고 하는 남사당패 인형극의 이름도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착 잡히게 되면 여러분 어디 앞으로 못 나가게 되죠. 그래서 덜미 잡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약점을 잡히다, 그 다음에 단서를 제공하게 되다. 그래서 목덜미라고 하는 거 신체 부위입니다. 남사당패 영어로는 인형극을 덜미라고 합니다. 일석이조 가만히 앉아서 2가지 다 공부하셨습니다. 다음에 등살이 달다, 이리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안타까워하다라는 말을 등살이 달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미음으로 오실래요? 말짱 도루묵 공들이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 그간의 노력이 헛되게 되었음을 일컫는 말을 말짱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요, 그 묵이라고 부르는 생선이 진짜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묵이라는 이 생선이요, 실제로 이제 그 함경도 쪽에서 많이 잡히는데 어느 날 선조가 함경도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쫓기는 심정이고 스트레스 와방받고, 여러분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때 음식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새벽 3시에 밥통에다가 나물 같은 거 막 집어넣고 고추장 넣어서 막 비벼 먹으면 완전 맛있잖아요. 안 해봤어요? 새벽 3시에? TV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꼭 그렇게 먹던데, 큰 양푼에다가 막 고춧가루 막 고추장 풀어가지고 막 해 먹던데, 비빔밥을요. 자, 선조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상황에 어떤 어부가 생선을 잡아서 바쳤어요. 근데 그 생선이 진짜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야,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맛 좋은 생선에 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름을 내가 다시 지어주겠다. 이 생선은 정말 맛이 좋으니 은어라고 불러라라고 선조가 이제 말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쪽의 지방에서는 은어로 불렀던 거죠. 선조는 이제 피난 생활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중 궁궐에서는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원래 임금님 수라상이 거의 이제 몇첩 반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는데 갑자기 그때 그 먹었었던 은어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함경도에 사람을 보내서 잡아 올려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사실 여러분 쫓겼을 때 뭐 먹을 것 없었을 때 먹었었던 그 은어의 맛과 이렇게 음식 많은 데서 편안할 때 먹었던 맛은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뭐냐? 그랬더니 원래 임금께서 하사하셨던 바로 그 이름까지 하셨던 바로 그 은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더니 선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죠. 에이, 맛없다. 다시 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도루묵이란 말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짱 도루묵이란 말 자체가 바로 거기서 왔다라고 사람들이 추리할 뿐입니다. 실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정사에 보면 선조가 함경도에 갔었던 적은 없었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재미있게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우리는 말짱 도루묵은 계획했던 일이 헛수
헛수고로 돌아가다 또는 모든 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돼서 헛수고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고 했을 때 알아두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오른쪽 가시면 명암이 엇갈리다. 자, 밝은 곳과 그늘이라는 것이니까 밝은 곳과 어두운 것이 서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으로 나뉘다가 명암이 엇갈리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가나무 심사인데요. 모가나무는 자꾸 이렇게 비뚤어지게 자랍니다. 그래서 비비 꼬여서 자라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비 꼬였을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모가나무 심사라고 부릅니다.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이제 43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면 발이 넓다. 사교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말이 발이 넓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면 배가 아프다. 남이 나보다 잘 되어 심술이 나다라는 말이 배가 아프다라고 하게 되죠. 자, 431페이지 가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북새를 놓다. 북새를 돌다. 체크합니다. 여러 사람이 부산하게 법석이다라는 말이 북새를 돌다. 북새를 놓다입니다. 다음에 431페이지 제일 아래쪽 가시면 뼈에 사무치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원한이나 고통, 그리움 따위가 뼛속에 파고들다라는 말이고요. 쉬어오세요. 새빨간 거짓말, 뻔히 드러날 만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 내려오시면 속을 뽑다, 일부러 남의 마음을 떠보고 그 속내를 드러나게 하다라는 말이 속을 뽑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을 끈다, 자,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라는 말이 손을 끈다예요. 오른쪽 가보시죠. 손이 거칠다 체크하시고 손이 맵다 체크하시고 자, 손이 거칠다라는 말은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일사론 솜씨가 꼼꼼하지 못하다. 손이 거칠다라는 말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제로 사회생활 하실 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일 처리한 솜씨가 꼼꼼하지 못해서 손이 거칠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편하고 좋겠죠? 아닐까 여러분? 자, 일을 점점 안 시키다 보면 여러분 영원히 일 안 하고 쉬는 수가 생겨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맡겨졌을 때 나에게